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사 135회 토목 시공길사 종목의 용어 1교시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문제 강평에 앞서서 전체 문제 읽어보면서 난이도 체크하겠습니다. 1번 건설 사업 관리 CM이고요.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입니다. 2번 터널 공사의 쇼크리트. 3번 SASW Spectral Analysis of Surface Waves 시험 나왔고요. SASW 시험 나왔고요. 이어서 4번 교량 신축 이음 장치. 이어서 5번 저영향 개발 LID Low Impact Development입니다. 이어서 6번 여수로 감세공의 형식별 특징. 7번 BIM의 정보 표현 수준 중 BIL 50. 8번 터널 공용 중 환기 방식 종류. 이어서 9번 하천을 횡단하는 라멘형 교량의 여유고를 물어봤고요. 이어서 10번 항만 준설의 유보율. 11번 부장교. 이어서 12번입니다. 건설사업 정보화 칼스이고요. 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cycle Support. 이어서 13번 에코 콘크리트까지 나왔습니다. (135회) 용어 1번 건설 사업 관리 CM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큰 덩어리를 물어봤을 때 용어 유형에서 동굴아빠가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기술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건설 사업 관리는 건설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 단계에서 발주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발주자의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2번 건설 사업 관리의 주요 기능인데 괄호에서 시공 단계별 업무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시공 단계별로 차트 형태로 기술한 형태입니다. 설계 전 단계, 설계 단계, 계약 단계, 그리고 시공 단계, 그리고 시공 후 유지 관리 단계입니다. 큰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전 단계는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 계약 관리 부분, 그리고 일정 관리, VE 부분이 되겠고요. 계약 단계에서는 입찰 및 계약 단계, 시공 단계에서는 공사 관리 부분, 그리고 기성 관리 부분, 설계 변경 부분에 대해서 CM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공 단계 마지막 보면 펀치 리스트 작성 이렇게 있습니다. 펀치 리스트는 시공 완료 후에 최종 시공 상태 점검 및 검사를 통해서 발견된 미결 사항을 작성한 목록인데 쉽게 말해서 하자 리스트라고 이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공 후 단계는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그리고 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이러한 내용 위주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은 건설사업관리 대표 형태별 비교입니다. 대표적으로 CM4P 그리고 CMN 리스트가 있습니다. CM4P 형태는 수수료를 수임하고 발주자를 지원하는 형태이고요. CML 리스크는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계약 형태, 책임 범위, 사례, 그리고 특징 등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표로 작성한 답안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 반을 쓰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쓰실 수가 없으신 분들은 2번의 내용을 설계 단계에서 시공 단계로 줄이고 지금 하늘색으로 표현한 부분들만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 아래 여유가 남으면은 이 대표 형태 부분에서 일부를 추려서 가운데로 표 형태를 쓰고 답안을 완성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135회 용어 2번 터널 공사의 쇼크리트입니다. 1번 개요. 쇼크리트는
콘크리트를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분사하는데 터널 공사 시 굴착면 또는 안반면에 콘크리트를 뿜어 붙이는 공법입니다. 2번 쇼크리트의 역할입니다. 내압 효과와 외력 분배, 피복 효과, 봉합 기능이 있고요. 지금 답안 사례는 앞선 내용을 설명하는 주절 형태로 기술한 형태입니다. 뒤에 개요도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 개요도는 생략하고 이 역할에 대해서 비중을 둔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제목 3번은 쇼크리트의 종류별 특징 비교이고요. 건식과 습식 방법에 대한 사용 재료와 특징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표의 비고란에는 내용과 관련된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선택적으로 현장에서 기술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리바운드율을 썼지만 일반 쇼크리트와 그리고 강섬유 보강 쇼크리트의 강도 비교라든지 그러한 그래프를 활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대제목 4번은 쇼크리트의 리바운드 최소화 방안인데 최소화 방안으로 쓰셔도 되고 쇼크리트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표의 좌측은 시공적인 부분입니다. 보시면 쇼크리트를 쏠 때 압력, 그리고 용수 처리 부분, 리바운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들이고 면 요철 최소화, 그리고 요 이격 간격, 그리고 시공 시 권장되는 온도 이러한 내용을 써줍니다. 이어서는 재료 및 배합적인 부분은 시방 품질 기준 준수인데 그 내용이 단위 수량이라든지 장골제율 등이 포함됩니다. 동그라빠는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 보았고요. 또 다르게 어떻게 하실 수 있겠냐면 이 특징 비교에서 건식과 습식 이렇게 비교했는데 사실 거의 습식을 쓰고 큰 특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감히 생략을 하고 대신에 역할 부분을 조금 비중을 주시고 그리고 시공 부분과 재료 및 배합 부분을 이렇게 비중을 크게 증가하는 답안 형태도 아주 좋은 방향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5회) 용어 3번 SASW 시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번 개요. SASW 기법은 집안 또는 구조물에 표면파를 발생시켜서 이를 측정 분석하여 집안의 구조 및 동적 특성치 등을 산정하는 시험입니다. 2번 SASW의 시험 방법입니다. 좌측에는 개요도가 나오고요. 우측에는 시험 방법을 차트 형태로 표현합니다. 지표면 내에 또는 구조물의 장비를 세팅하고 충격 및 수신합니다. 수신된 정보를 분석하여서 물성치를 산정합니다. 산정할 수 있는 물성치는 표면파 속도 VR이고요. 이를 VS로 해서 주상도를 그릴 수가 있고 집안의 전단 탄성 계수를 밀도 곱하기 VS의 제곱이라는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3번 SASW 시험의 특징 및 활용 분야입니다. 먼저 특징 부분입니다. 비파계 시험으로 시험이 간단하다는 특징이 있고 심도별 전단파 속도 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 분야입니다. 원래 SASW 공법은 집안의 동적 특성치 평가를 위해서 개발되고 많이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서 집안 계량 후 성과 확인 부분이라든지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과 내부 상태 확인, 더 나아가서는 터널 라이닝, 배면 공급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봅니다. 135회 용어 4번 교량 신축이음 장치입니다. 1번 개요. 신축이음 장치는 교량 상부 구조의 신축 변이 및 회전 변형을 흡수하는 장치입니다. 이어서 2번 교량 신축이음 장치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 신축량 흡수입니다. 신축량은 온도 변화라든지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 그리고 하중에 의한 신축량을 흡수합니다. 이어서 차량의 원활한 통행인데
이 부분은 차량 통행 시 충격을 완화하는 부분, 그리고 소음을 감소하는 부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대표 신축이음 장치 개요도를 하나 그려줍니다. 가능하시면 그려주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신축이음 장치의 대표 형태를 그려줘도 좋고, 혹은 신축이음 장치의 파손 원인이라든지 그리고 보강하는 방법, 그러한 개요도도 활용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 신축이음 장치의 시공시 유의사항입니다. 설계시 그리고 시공시, 유지관리시로 구분해서 서술합니다. 설계시는 신축이음 장치 결정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축량을 결정하는 부분, 요 인자도 꼭 써주셔야 되고요. 이어서 시공시는 프리세팅 부분, 그리고 무수축 콘크리트 부분, 그리고 유지관리 부분은 정기점검과 보수보강,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135회 용어 5번 저영향 개발 LID입니다. 1번 개요. 저영향 개발은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 과정에서 자연적인 물 순환 체계를 유지하고 강우 유출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친환경 개발 기법을 말합니다. 2번 저영향 개발의 도입 목적입니다. 도시 홍수 예방, 그리고 효율적인 빗물 관리, 그리고 환경 보전 등의 목적을 가지고요. 이어서 대제목 3번은 저영향 개발의 설계 원칙입니다. 강우 유출을 최소화하는 부분, 그리고 친환경 시설을 적용하는 부분, 이렇게 큰 아이템을 차트 형태로 써주고요. 세부 내용도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써줍니다. 이어서 대제목 4번은 저영향 개발의 주요 기법입니다. 침투시설, 저류시설, 그리고 녹지공간, 그리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등으로 구분되고요. 핵심 개요도도 하나 그려준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135회 용어 6번 여수로 감세공의 형식별 특징입니다. 1번 개요. 여수로 감세공은 댐이나 수로에서 방류된 고유속 방류수, 물의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하류에서 도달하는 하천 및 구조물의 침식과 파괴를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2번 여수로 감세공의 형식별 특징입니다. 물어본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반 페이지 이상 써줍니다. 첫 번째는 플릿 버킷형, 두 번째는 정수지형, 세 번째는 롤러 버킷형이 있겠고요. 가능하면 개요도를 하나 그려주고 이 내용별 특징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은 여수로 감세공의 설계 시공시 유의사항입니다. 물의 방류량과 유속을 고려한 설계, 그리고 유지관리 시스템 부분, 그리고 시공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몇 줄 써줍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빠처럼 기술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 3번 부분을 생략하고 2번 부분, 형식별 특징 부분을 더 늘려서 내용을 추가해서 이 부분에다가 시공시 유의사항을 포함해서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6번 여기까지 봅니다. 135회 용어 7번 BIM의 정보 표현 수준 중 BIL 50을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BIL은 BIM 모델의 정보 상세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며 BIL 50은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입니다. BIM 모델에서 정보가 얼만큼 상세하게 들어있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단계입니다. 2번 BIM 정보 표현 수준 중 BIL 단계입니다. BIL 단계는 10, 20, 30, 그리고 40, 50, 60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물어본 50은 시공 단계에 해당하는 BIM 정보 수준 단계입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 BIM의 정보 표현 수준 중 BIL 50의 특징, 앞서 말한 이 부분에 대한 상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종 완공 모델인데 시공 상태를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정확한 물량 및 시공 데이터, 그리고 세 번째는 시뮬레이션 및 데이터 정보, 그리고 네 번째는 시설물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BIL 50에 대해서는 이 정도 답안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5회 용어 8번 터널 공용 중 환기 방식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 터널 내 시야 확보와 안정성을 위해서 환기 시스템이 필요한데 크게 자연 환기 방식과 기계 환기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대제목 2번 터널 공용 중 환기 방식 종류별 특징이고 괄호에서 기계 환기 방식 기준이다 이렇게 써줍니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종류식, 반획류식, 획류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획류식 부분의 개요도를 보시면 이렇게 환기를 위한 구조가 이렇게 하나구나 보실 수가 있고, 획류식 같은 경우는 배기를 위한 공간 그리고 급기를 위한 공간이 따로 있구나 봐주셔야 됩니다. 반획류식 같은 경우는 거의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종류에 대해서 개요도까지 그리고 아래에 개요와 특징을 써주시면 됩니다. 종류식 같은 경우는 일방향 흐름밖에 안 되고 화재에 취약한 부분, 그리고 반획류식은 상시에는 이렇게 급기를 하지만은 화재 시에는 배기를 하는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2km 이하에 적용 가능하지만 적용 사례가 미비한 형식이 되겠고요. 이어서 획류식입니다. 획류식은 초기 공사비와 유지관리비가 크지만 환기 능력이 큰 장점을 가집니다. 대제목 3번 터널 공용 중 환기 방식 선정과 운영 시 유의사항 부분입니다. 터널의 특성과 교통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환기 방식을 선정하고 운영 시에는 화재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유지관리 부분 이러한 내용을 기술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135회 용어 9번 하천을 횡단하는 라멘형 교량의 여유고입니다. 실적으로 교량의 여유고를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 라멘형 교량은 간결 구조를 활용해서 높은 강성과 안정성을 가지는 형식이고, 라멘형 교량에서의 하천 횡단 시 여유고는 하천의 계획 홍수위로부터 교량 상부 슬래브 헌치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 2번 하천을 횡단하는 라멘형 교량의 여유고 확보 목적입니다. 홍수 시 유수 흐름을 확보하는 부분, 그리고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부분 등의 내용을 차트로 기술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3번 물어본 내용입니다. 교량의 여유고 기준입니다. 좌측 그림을 같이 보시면 요 슬래브 하단 그리고 헌치의 상단 부분, 이 부분과 하천의 계획 홍수의 부분, 바로 이 부분의 높이, 이 부분을 여유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측 개요도는 이 라멘형이 아니고 박스형으로 건설했을 때 계획 홍수위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비교 그림도 하나 그려줍니다. 물어본 여유고 기준에 대해서는 이 아래에다가 기술합니다. 첫 번째는 하천 제방 기준을 활용한 경우, 또는 설계 기준별로 시설물로 여유고를 제시한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 이렇게 답안을 기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5회 용어 10번 항만 준설의 유보율입니다. 1번 개요. 펌프 준설선으로 준설 토사를 굴착하여 배사관을 통해서 매립지로 운방 공급할 때 준설 토량에 대한 유보량의 백분율을 유보율이라고 합니다. 우측에 박스 형태로 공식을 써줍니다. 유보율은 준설 토량, 쏟아부은 물량분에 남아있는 양, 유보량이고요. 거기에 대한 비율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만 준설의 유보율 영향 요소입니다. 자연적인 요인과 기술적 요인,
그리고 운영적 요인으로 차트 형태로 내용을 기술해 보았고요. 이어서 대제목 3번 준설매립 공사 시 유보율 향상 방안입니다. 첫 번째는 침전 시간과 방치 시간을 증가시킨다. 매립 면적을 소분할해서 매립하고 관리한다. 그리고 시공 전에 주상시험을 실시해서 최적의 설계, 시공을 유도한다. 그리고 인근 자료를 분석해서 활용하는 부분까지 내용을 쓸 수 있겠고요. 우측표는 유보율에 대한 경험값, 이러한 내용을 기술한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135회 용어 11번 부장교입니다. 1번 개요. 조위에 관계없이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물에 뜨는 부교를 연결하여서 만든 계류 시설입니다. 2번 부장교의 개요도 및 구성별 역할이고요. 대표 개요도를 그리고 핵심 구성에 대한 명칭과 역할을 써줍니다. 3번은 부장교의 특징. 태풍 등으로 파고가 엄청 높은 경우는 재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대형 선박은 정박 불가, 그리고 하역 능력이 제한적이나 설치가 간단하고 공사비가 저렴한 그런 특징을 씁니다. 대제목 4번은 제작, 설치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해서 제작 시, 설치 시, 시공 시에 대한 핵심 유의사항을 이렇게 몇 줄 써주면 답안이 완성되겠습니다. 135회 용어 12번 건설사업 정보화 칼스입니다. 1번 개요. 칼스는 건설사업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관련 업체들이 정보를 통합, 공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2번 칼스의 도입 효과, 목적입니다. 업무 효율을 증대시키고 투명성을 증대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는 등의 내용을 표 형태로 기술합니다. 이어서 3번 칼스의 구성요소입니다.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부분, 그리고 통합데이터 관리 부분, 건설 사업 관리와 공급망 관리 등으로 구성됩니다. 4번 칼스 시행 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고요.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표 형태로 이렇게 기술한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135회 용어 13번 에코 콘크리트입니다. 1번 개요. 에코 콘크리트는 환경 친환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해서 제조된 콘크리트입니다. 2번 에코 콘크리트의 사용 목적입니다. 자원을 순환하는 부분, 생태계를 복원하는 부분, 그리고 건설 폐기물을 저감하는 부분 등의 내용을 이렇게 차트 형태로 기술합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은 특징입니다. 저탄소 재료를 사용하고, 두 번째는 재활용 재료를 활용하는 특징, 그리고 친환경 제조 기술 등의 특징을 가집니다. 마지막은 에코 콘크리트 활용 분야인데요. 저탄소 건축 분야, 그리고 해양 및 하천 구조물, 그리고 도시 조경 분야까지 이렇게 내용을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35회 용어 1교시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